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시네타운 3구. 오늘은 2023년 영화 결산 특집으로 나이트 시네마님과 빌바오님 모셨습니다. 아쉽게도 패스밴더님이 자리를 못 해주셨고요. 네. 자, 각자 2023년 올 한해 어떤 뭐 이슈나 아니면 재밌게 봤던 영화라든가 올 한 해에 대한 그렇죠. 영화 관련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어떤 네, 아니면 우리 뭐 모임에서 이런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해볼까요? 빌바오님부터. 뭐 질문이? 네, 올 한 해에 대한 뭐 어떤 감상이나 뭐 이런 게 좀 집중. 바깥 좀. 포커스. 바깥합니다. 네. 바깥 들어갑니다. 2023년을 정리해 보자면은 네. 그냥 아니, 뭐 정리할 건 이사 제가 어떻게 이사를 했어요 전에. 그래서 네. 6월 말에 했으니까 딱 반틈이 전반기 지나면, 끝나고 그렇죠, 네.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사를 한 게 좀 잘한 것 같아요. 이사하고 지금 홈에 스튜디오를 그쵸. 뿌리고 네. 지금 집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실도 생기고 네. 잘 공간도 있고 네. 뭐 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공간이죠. 맞아요. 이사를 그렇죠. 만족스럽게 네. 하는 것도 참 되게 어떻게 보면 네. 복이에요. 진짜. 네. 내가 빌바오님 딱 네. 처음 봤을 때 네. 그때 같이 녹음 처음 했을 때가 네. 싱스트리트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녹음기 조그만 소형 녹음기 그러고 들고 들고 다니셨거든요. 했는데 네. 그렇죠. 그것도 예전 처음에는 막 녹음기 하나 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막 콘솔에 뭐 마이크 4개 대고 뭐 녹음실 따로 있고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얼마나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언제 이걸 회수할 수 있을까? 회수가 불가능하겠구나를 다짐하게 알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뜻깊은 한 해였네요. 저기 나시님은 이제 유튜브가 네. 유튜브를 지금 이제 1000명이 구독자가 넘으셨잖아요. 네, 감사하게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네, 이제 수익 창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수익화 조건은 다 달성을 했고 이제 가능한데 이제 수익화가 뭐 그냥 조회수 1당 1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그게 뭐 그냥 그때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100달러인가 이상 모여야 이제 또 세금 떼고 뭐 이렇게 뭐 뺄 수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네. 사실 뭐 아무 때나 뺄 수는 없죠. 그렇죠. 모았다가 빼야죠. 네, 모았다가 잘 모여야 그죠. 한번 쓱 빼주고. 네, 한 번에 많이 빼야죠. 네. 그죠. 네,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약간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3구랑 저기 어디용점이랑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온라인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네. 이렇게 굳이 영상으로 비디오로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썸네일 하나에 그냥 오디오만 입히더라도 네. 이렇게 유튜브에 계속 올려 놓으시는 게 이게 회차가 더 쌓이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좀 그 작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좀 더 채널적인 면에서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대신 좀 해주세요. 대신맨. 네, 좀 해주세요. 네. 네. 뭐 워낙 나이트 시네마님은 뭐 네. 올해 어떤 큰 이슈가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뭐 빌바오님 얘기 더 안 들어봐도 되나요? 이사. 뭐 관심이 없으신 네. 거 뭐 그만해야죠. 아니 뭐 어디용점이 네. 이제 100회도 넘었어요. 네. 100회 얼마 전에 100회 네, 감사합니다 달성하셨잖아요. 여러분.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출연했던 게 이렇게 이 조합으로 출연했던 게 몇 회예요? 그게 언제 출연하셨겠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100개나 됐는데 벌써. 그때 네. 올해 했네 그 얘기를 했거든. 우리는 100개 중에 원 오브 댐. 그죠? 그쵸. 예, 네. 그중 하나죠. 뭐 특별한 대우를 원하십니까? 약간 전 설렘이 좀 있었거든요. 좀 아쉽네요. 편집해 주시면 네. 제가 또 할 수 있죠. 뒤돌아. 근데 그 이제 그 회차가 레전드 회차. 그러니까. 기분 이게 좋다. 뭐 제 개인적인 네. 만족도는 떠나서 네. 떠나서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근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들도 다 재밌게 얘기하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듣는 분들도 너무 재밌어했고
무엇보다 이제 후원금이 많이 쌓여. 아하. 네, 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조회수는 잘 나왔나요? 조회수는 뭐 말해 뭐해. 네, 말해 뭐해죠. 네. 근데 또 그게 그 당시에 한참 이슈였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그렇죠. 다뤄가지고 이게 만약에 팟빵 기준이어서 그렇지, 만약 유튜브 기준이었으면 한 30만 원 느낌 정도는 아닐까. 왜냐면 팟캐스트 조회수는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만약에 비교를 해보자면 빗대 보자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유튜브로 진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 네, 좀 더 이제 왁구를 좀 이쁘게 한번 만들어보고 그때 한번 네, 다음 생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안 하겠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한번 전화 한번 어떻게? 한번 왜 혼내시려고? 이렇게 나셨나요? 이렇게. 아니 뭐 나이트 시네마도 하고 있는데 왜 너가 아. 못해? 이런 왁구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네요. 네. 사람들은 당신의 왁구를 기대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하는 이야기. 아, 저는 왁구를 제일 컨텐츠로 팔고 싶어서 아하. 셀링 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뭐 그러면 AI가 다음 또 생에. 발달하고 네. 일단 뭐 압구장 들러가서 상담 좀 많이 받고 하고 이러면 되죠. 딥페이크 네. 쓰세요. 아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 디베이크라는? 아니면 뭐 아. 버튜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여자인 척하는 버튜버 그 이름 뭐죠? 그 용어가 있는데. 네카마? 아, 네카마. 예, 네카마를 한번 해볼까요? 뭐야? 남잔데 남잔데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여자인 척. 여자인 척하네. 예, 예. 저희 오늘 좀 많네요. 아 그러네요. 네, 뒤돌아보실래요? 보지마, 보지마. 거짓말 안마 의자. 예스. 나 이거 한번 꼭 하고 싶었거든요. 합창을 하고 싶었구나 이거를. 코지마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세요. 네. 근데 우리 여기 바로 바디 프렌드인데. 아 맞다. 우리 바디 프렌드 에이, 해야 보지마죠. 네. 네. 옆에 몸 친구 있거든요. 아하, 몸 친구. 네. 몸친. 좋은 친구죠. 네. 나이트 시네마님 뭐 이슈 말씀해 주시죠. 아 근데 저는 오늘 되게 많이 준비를 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아까 하시- 근데 네. 방송적인 면으로는 아까 뭐 말씀을 드렸듯이 채널 수익화 달성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 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3년만 해보고 안 되면은 네. 뭐 내가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 방향성이 틀렸거나 그런 거니까 때려치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수익화를 달성해서 정말 많이 옮겨 다녔어요 플랫폼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이 프렌드인가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그렇죠. 있었고. 네. 음부터 해가지고. 음도 그냥 음이 뭐- 시작인가? 음이 시작이었죠. 클럽하우스는 안 했어요? 클럽하우스는 안 했어요. 아 클럽하우스는 안 하고 뭐 왜냐면 디스코든가 뭐. 갤럭시를 쓰시기 때문에. 그쵸. 아 그래서 그러네. 아, 네. 아 클럽하우스는 갤럭시. 아이폰만 내는 거. 아이폰만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는 그 초창기 때는 어떤 심정이었냐면은 저는 네.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음. 약간 찌라시 돌리듯이 음. 어느 플랫폼에 가든 다 내가 있게 만들자라는 생각에 아, 그냥 네. 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탁 치는 네. 대로 다 올렸어요. 이게 네. 뭐 서비스가 크든 작든 다 네. 올렸고 음. 뭐 그렇다가 이제 점점 이제 제 의지가 아닌 네. 뭐 서비스들이 갑자기 EOS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뭐 유튜브, 팟빵 뭐 이렇게 몇 개만 EOS가 엔드 오브 서비스. 엔드 오브 서비스. 네. 죄송합니다. 아, 그 네. 서비스를 닫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은 유튜브랑 팟빵 뭐 요 두 개가 주력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네. 유튜브 수익화를 달성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눈 팔지 않고 팟빵만 바라본다는 점 관계자 여러분. 그래서 팟빵의 아들이 팟빵이 진짜 엄청 팟빵의 좋아요. 아들이야. 진짜. 아니 어디용점은 진짜 올리면은 바로 진짜. 네, 추천으로 올라와요. 아 그래? 혹시 명절에 선물 보내나요? 팟빵 쪽에? 아, 많이 보내죠. 네네네. 뭐 이번에는 굴비, 뭐 소고기, 뭐 아하. 어리굴젓 뭐 이런 거. 아하. 네네.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와 와인, 아이고, 뭐 아이고. 이렇게. 그래요. 보내시는 뭐 또 거. 다른 이슈가 있나요? 푸짐하네. 워낙 안 받아주시네요. 워낙 바로 옆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질리시나 봐요. 두 분 아이 컨택 잠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조금 에어돔 같은 게 있나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공중에 어. 너무 좀 인색하시네. 인색하시네. 아 좀 불편해. 아, 불편해요? 아, 네. 뭔가 약간 고무막 하나가 씌워져 있는. 그러니까 네, 밥값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 네. 농담이고. 네. 어쨌든 근데 선물 드리는 건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그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 없습니다. 그쵸. 네, 아, 오해 안 근데 뭐 하셨으면. 잘 되면 좋은 거죠 뭐. 그치. 네. 그치. 나한테도 안 보내는데. 네. 그러니까 편집해주면 제가. 네. 가정적으로는 이제 애가 유치원을 이제 올해 졸업하고 음. 내년에 초등학생이 됩니다. 음. 그래서 와.
사실 뭐 제가 딱히 뭐 할 건 없고요. 네.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음. 열심히 돈만 벌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유치원 갈 때랑 또 그렇죠. 초등학생 된다고 아이고. 할 때랑 네, 이제 학부형이 감회가 되는 또- 거니까. 그쵸. 입학식 그렇죠. 가면 너무 울컥하시겠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예비 소집이 있어요. 어. 근데 부모님 중에서 한 네, 분만 네. 오라고 해서 저는 음. 가지는 못하는데 네. 어쨌든 좀 짠하고 지난주에 그 유치원 마지막 발표회를 했어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동료 부르고 뭐, 네. 뭐 이렇게- 동요. 네, 동료 부르고 동요. 부르고 웅변하고 이런 걸 했는데 사투리인가? 동료가? 동료. 전 동료라고 나오는데. 이건 동요, 사투리 동요. 억양이긴 하죠. 그리고 파임님도 파임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네. 이 억양이 있나 봐요. 그냥 파인 걸. 쌀 됩니까 쌀? 쌀, 오 쌀은 잘 되시네. 월요일. 아. 월요일, 그렇죠. 중화요일이 아. 네. 네, 이렇게 억양이 좀 있습니다. 아, 네, 그 네. 사투리 영향이 있구나. 네. 어쨌든 그랬던 것 같고. 아무튼 축하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님 저기 연설하는 거 영상 올리신 거 봤어요. 그거요. 너무 네, 귀엽다. 자연을 보호하자고 네. 열심히 외쳤죠. 너무 귀엽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연설 톤이 아이들 연설 톤이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아 역시 근데 부전여전인 게 또 준비를 하는 거군요 지금 출마를. 아, 우리 그렇죠. 친구도 네. 꿈나무군요 지금. 네, 애들 톤이 다 똑같아요. 아. 뭐뭐 하나입니다. 아, 자연을 네. 보호해야 아, 합니다. 네. 이 톤으로 똑같아요. 노래하듯이. 아, 귀여워. 네. 네. 숨 쉬는 포인트 딱 한 번씩 딱 주어지고. 그렇죠. 그렇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올리신 것도 연설하는 영상만 딱 아, 그게 이제 단체로 노래 부르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 요새 약간 민감하다 보니까 아, 네네. 다른 아이의 얼굴들이 이렇게 나온 겹치는 거를? 거를 이제 저희만 소장을 하는 거지 아. 제가 어디에 올리는 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뭐 편집 기술이 뛰어나서 막 모자이크 트래킹 해가지고 막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냥 저희 애만 나온 것만 올렸어요. 그냥 모자이크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겠다. 그렇죠. 네. 조금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은 그 수원 쪽으로 그냥 네, 일단은 지금은 일단은 수원 쪽으로 하고 있고 음. 이게 초등학교가 3월에 이제 입학을 하니까 2월까지 만약에 집이 안 팔리면은 그냥 뭐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뭐 여기도 좋아요. 이동 수원도 아 수원 좋죠. 네, 좋죠. 네, 때문에. 교육의 도시죠. 예. 네, 이거 뭐 여기가 안 좋아서 떠나려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또 준비한 거. 또 준비한 거요?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직장인으로. 직장이 마지막인데 직장인으로서는 올해 그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네. 뭐 제가 시험 본다고 막 유난을 떨면서 그러니까 자격증 맞아요. 많이 땄잖아.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자격증이죠. 어, 자격증 딴다고 자격증이지. 유난을 떨면서 뭐 그러니까요. 막 뭐 저는 뭐 대단하다고 하셨죠. 음. 예. 했는데 저희 부서 최초로 그 네. 두 개 다 획득한 사람이 돼서 아. 약간 좀 기분이 좋고 네. 그리고 확실히 이것도 올라가나? 그거 경력금은 있는데 아. 고정적으로 뭔가 오른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스스로 좀 느꼈던 게 이 자격증을 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좀 흥미로워하는 사람인가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자격증을 공부하고 따고 이것보다는 이걸 이제 먼저 그 자격증 시험 공부를 경험한 다음에 저희 부서 사람들한테 이제 가이드를 주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고 뭐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 포인트는 뭐고 이걸 알려주는 그 선지자 자리가 역할. 네,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그 세미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재밌고 터는 게 그쵸. 또 재밌다, 어디서 나 안 이거지. 불러주나? 막 이러면서 아. 그랬는데 지금 네. 방송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먼저 그렇죠. 영화를 보고 와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네요. 내가 이런 쪽을 되게 즐거워하는구나라는 거를 그거를 통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의미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일타 강사를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일타 강사요. 약간 지구과학 느낌 나거든요. 지구가 문쌤? 네. 지리 그거. 근데 지리도 잘하실 거. 아닙니다. 그 지리는 좋아하는데 지리는 거. 안 하나 했습니다. 네. 안 하나 했어. 씨발 그럼 뭐 먹여주는데 어떻게 그러면 입에 떠 먹여주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기 욕까지 할 거. 욕까지야. 욕은 좀 네. 욕하는 것도 네.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요. 자기가 욕해줘. 예, 어뷰징 같은 것도. 욕하면서 때리는 것도 뭘 때려? 파이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님도 이사하셨잖아요. 네, 저도 네. 똑같이 이사를 네. 올해 다 이사했네. 네. 이산을 11월. 실패하셨네. 딱 한 달 됐어요 지금. 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네, 이사를
뭐 생각지 못한 시기에 이렇게 하게 돼갖고 네. 되게 일단은 했는데 물론 이제 동네기는 해요. 네. 바로 옆으로 옮기긴 했어서 근데 뭔가 이제 좀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서 네. 좀 뭐 시기적으로 뭔가 좀 새롭게 저도 도전하는 부분이 있고 네. 좀 그리고 이 방송하는 것도 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원래 성격이면 막 남들한테 내가 네. 이렇게 막 그러네.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대고 네. 뭐 내 생각을 되게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뭔가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네요. 이런 쪽도 오래 데뷔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네. 또 흥미를 느껴 하고 음. 또 여기에 약간 조금 집착하는 느낌도 있어요. 네. 제가 막 어느 순간 그치? 되다 보면 박미세지 박미세. 네, 박미세죠. 그러니까 어. 내가 막 썸네일을 음. 새벽 한 3시까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와. 퀄리티를 계속 뽑다가 이거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막 새벽까지 음.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좀 내 공간이라고 뭔가 생긴 게 그나마 이게 있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한 무슨 애정이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애정이 좀 생겼지 않나. 뭐든 대충 못하는 성격이시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올렸다가 그러니까 썸네일도 한 번 올렸다가 수정하고. 아씨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새벽에 다시 막 그러면 바꾸고. 오래 못 하세요. 네. 대충 해야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딱 한번 만들어 놔서 이제 요 틀대로 아마 쭉 가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네. 네. 처음에 할 때는 조금 그렇게 오래 하려면 찍어내듯이 해야 돼. 맞아. 네. 이제는 좀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내년에는 조금 마음을 조금 편하게 네. 가지면서 네. 오래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네, 요 방송에 대한 좀 애정이 생겨가지고 방송을 좀 이렇게 쭉 하고 싶다. 그 제가 네. 상투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그렇죠. 방송 데뷔를 제 방송에서 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약간 수줍어하면서 네.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그쵸. 왜냐면 그게 한 4월달인가 싱스트리트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오게를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게 여름이었죠. 여름 되게 한 5월 뭐 이쯤이었는데. 맞아요. 네. 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이사를 가셨으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처음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그냥 방송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던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약간 빠진 그게 좀 생긴 거죠. 반성하게 되네요. 저 썸네일 만드는데 한 30초 걸리는 거거든요. 프로지 프로. 근데 저는 이제 방송 이거를 워낙 선배니까. 하는 사람이니까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하는 게 좀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건 없나요? 네, 뭐 다른 거는 뭐 새로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라서 독곡동의 새바람. 네.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열심히 하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형은 뭐 저는 키클. 저도 뭐 한 세 가지 정도. 오, 네, 첫 번째는 이제 당연하게도 여자친구가 생겨서 연애를 하게 됐죠. 올해 초부터. 사랑인가요? 네. 나중에 BGM 깔아줄 거야? 네. 부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네. 코지만 마의자 관계자 여러분. 써녀려가 시작하면 바로 좋더라. 들어야죠. 이거 놓치면 어떡합니까? 타임 바로 들어야지.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유독 시네타운 내 3구 거만 안 받아줘. 유독 내 거만 안 받아줘. 시네타운 3구 방송을 너 시작하게 탔다 된 그랬지, 거. 거기. 네. 고기 탔. 거기 당연 탔어. 당연 탔어. 아 조용히 해봐. 좀. 당연도 좀 덜 익었어. 네. 방송 시작하게 된 거. 이거 사실 방송 그러니까 나인틴이 갑자기 종방을 하고 맞아요. 그날 바로 그 순간에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헌정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실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옆에서 자꾸 이제 오답노트님이 계속 옆구리를 찔러 주셔가지고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한 10회까지만이라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금 24회까지 이야. 이렇게 하게 됐고 하면서 계속 애착이 생기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아까 나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수익화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뭐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크죠. 조금 네. 더 나시님처럼 빌바오님처럼 조금 더 프로 정신을 갖게 된다면 그때 한번 또 다시 다른 포맷으로 도전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여기 녹음하고 있는 이 자리 키치클럽 네 시작하게 된 게 어쨌거나 아직까지 오픈을 안 했지만 올해 안에 오픈할 예정이니까 네 올해 있는 그렇죠. 네, 네. 너무 네. 좋아요. 분위기가 이슈라고 진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요. 네, 좀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 구독과 좋아요는 3구를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시네타운 3구를 크고 꼿꼿하게 키워주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한마디 그리고 주변의 추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2023년 영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네. 우선 한국 영화 우리가 이 방송하기 위해서 각자 뭐 한국 영화 베스트 3, 네. 잠깐 해외- 나 이거 하나 해야 돼. 네, 뭐 할 건데? 간략하게 그렇죠. 네. 올 한해 네, 영화계의 흐름. 어떤 이슈들이 네. 뭐가 있었나? 네네. 그냥 제가 조금 몇 글자 그지? 네. 네. 분량 챙기기 네, 시간. 끄적거려봤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박미세. 이런 거 꼭 하나 놓더라고요. 자기 단독 코너를 무조건 넣어. 아 있어야지. 네네. 내 분량 챙겨야지. 그렇죠. 예. 네, 그 올해는 네. 일단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네. 이 마블 왕조가 이끌어 왔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몰락하는 마블과 어떤 디즈니의 네. 그동안 쌓였던 어떤 거품 같은 게 조금 네. 빠지는 하나가 되었지 않나라는 이슈가 좀 크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화계에서 그 마블 이 영화가 개봉을 하면 그 시기를 좀 피해서 피한다든지 그렇죠. 네. 네. 그 당시에 어떤 개봉관들을 다 잡아먹는다든지 맞아. 하는 그 부조리 같은 맞아요. 느낌의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네. 맞아요.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시들시들해져서 약간 미운 털이 박히는 것도 있고 좀 그래서 영화계 조금 판도가 네. 굉장히 이거는 되게 한동안 10년 동안 거의 그렇죠. 독식했던 네. 구조가 조금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지난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뭐 이터널스라든지 네. 샹치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꾸준히 이렇게 그 관객 수가 이렇게 급감해가면서 네. 좀 이렇게 추세가 있었는데 네. 올 한해 뭔가 좀 세기를 박지 않았나. 그렇죠. 최근에 최근에 얘기하면 그 마블이 그동안 독식하고 있었던 맞아요. 거죠. 네. 너무 다 네, 해먹었지. 네, 너무 다 그때 해먹었고. 그러니까 지난 10년이 비정상이었던 네, 거죠. 비정상이었던 네. 거죠. 맞아요. 지난 10년이.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정상화가 된 거지. 개봉했던 마블스? 네, 더 마블스. 마블스까지 해서 거의 세기를 박은 것 같아요. 네. 마블스는 진짜 이슈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박서준 배우가 출연을 하셔가지고 네. 그나마 조금 흥행에 도움이 됐었어야 됐는데도 100만도 안 됐을 100만도 거예요. 안 됐죠. 한 네. 6, 70만 된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만 하고 네. 거의 지금 괴물이 네. 30만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마블스 그런 대형 영화가 아하. 그 정도라는 건 참 네.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네. 그런 현상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표값이 네. 코로나 시기 이후로 엄청나게 조금 뛰었죠. 엄청나게 네. 뛰었어요. 뭐 맞아요. 한 거의 2배가 뛴 거죠. 두 번인가 점프를 했어. 네, 네. 네, 되게 짧은 기간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표값이 급상승하면서 이 극장가 자체가 네. 뭔가 썰렁해지는
그런 시기가 왔다.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음. 표값도 오른 것도 있는데 나는 올해 극장을 찾아가면서 그 너무 서비스가 엉망이 된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치? 네. 표파는 뭐 창구라 이런데 또 사람이 없고 예전에는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맞아. 안내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요즘은 그냥 다 프리패스 들어가고 맞아요. 뭐 네. 알아서 들어가야 되고 음. 또 뭐 다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멀티플렉스라는 공간이 약간 놀이공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는 그 팝콘을 퍼주시는 분들이 있고 어딘가는 뭐 이렇게 그렇지. 입장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맞아. 있는데 앞에 오락실도 있고. 앞에 네. 오락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놀이공간으로서 네. 그 그런 하스피탈리티가 없으니까 사실 너무 네 적막하더라고 진짜. 맞아. 네. 그러니까 올해 유난히 내가 겪은 일 중에 하나가 영화 시작할 시간이 됐는데 영화가 안 나오는 거야. 어허. 아. 광고도 그래서 안 나오고. 광고도 안 나오고 그냥 암전이야. 네. 암전 상태야. 그래서 근데 관객들이 몇 명, 나를 포함해서 한 8-9명 있었던 관인데 그냥 관객분들이 가만히 이제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참다 못해서 나가서 카운터까지 가, 그러니까 팝콘 파는 데까지 뛰어가가지고 영화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어허. 영화를 뭐 깜빡하고 안 들었다고. 아.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그리고 뭐 화면이 삐뚤어져 있을 경우도 있었고, 어허. 그런 게 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서울의 봄 때문에 굉장히 관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다시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뭐 롯데시네마인가 어딘가는 뭐 오지 거기서- 말라고. 네, 아니 그렇죠. 알바분들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힘들다고? 직원분들을 반 정도로 줄였다고 하더라고. 아. 흔히 거기서 계신 분들이 당연히 오지 말라고까지 하소연할 만하죠. 네네. 참 그런 영화관에 어떤 우리가 뭐 물론 일상생활에서 한 2-3시간 할애해서 가는 거고 사실 뭐 지금 오른다고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14,000원 뭐 이 정도 금액으로 2-3시간을 어디 가서 버팅길 수 있다는 거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도 저렴하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걸 했을 뭐 때랑 다른 나라에 그렇죠. 비교해도 네네네. 네. 근데 그만큼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가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뒷받침 주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뭐 영화관 문제뿐만이 아니라 극장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계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또 않을까.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런 네. 것도 더 보이시는 것 같긴 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극장이 많이 줄기도 했어요. 네, 많이 줄었죠. 네, 문 닫는 극장도 많았고요. 수원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문을 닫고 네. 또 새로 여는 극장도 있기는 한데 새로 여는 곳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극장이 아니라 네. 그냥 뭐 특화된 그런 네. 극장으로 새로 문을 열더라고요. 네. 뭐 리클라이너 좌석만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문을 열더라고요. 특수관 같은 느낌의 네. 맞아요. 음. 예전에 그 제가 빌바오님 어디 용점을 좋아하게 됐던 그 에피소드 중에서 빌바오님이 극장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게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했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뭐 특별관만 남기고 다 사라질 제가 거다. 했던 얘기 기억이 다 안 나요. 술 마시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 내가 이런 얘기 했다면서 너 기억 안 나냐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또 얘기를 뭐- 하셨는데 좀 그런 미래가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특별 상영관만 남기고 일반 상영관은 없어지는 네. 미래.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게 특별하게 약간 어트랙션으로 변할 거라면 서비스도 그게 뒷받침 돼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마 코로나 시기에 이게 그 대형 영화사들 그러니까 CGV나 뭐 이런 네. 메가박스 같은 곳들이 네. 운영이 아마 전체적으로 힘들어졌을 게 분명한데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은 좀 모색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그때 같아요. 정직원들도 권고 사직 엄청 하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알바는 뭐 말할 거 코로나야 되게 특별한 네.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근데 영화관 알바하면은 그 손 꼽는 알바, 스키장 알바, 그렇죠. 놀이공원 네. 알바, 연애가 네. 영화관 알바에서 시작되는. 이제 거기 가면 무조건 연애가 되고 뭔가 맞아. 꿈과 낭만이 넘치는 그런 알바고 막상 지나가는 그 알바들끼리
그 알콩달콩한 모습을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 네. 그렇죠.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좀 그립긴 한데. 내가 팝콘을 시켰는데 왜 니들이 꽁냥대고 있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팝콘은 얘네들끼리 네네. 그렇죠, 오빠 그렇죠. 뭘 왔어요? 그러면 내 저기서 팝콘에 왜 손 해주고. 2개 들어가? 왜 거기 손 넣어? 이런 느낌. 그렇죠. 느낌이 좀 다른 데 있었죠. 넣어야 되는데. 그쵸. 네. 아 거기서 넣을 수는 없잖아 또. 그 앞에 있는데 사람. 안 해보셨어요? 어? 아 그냥 여쭤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비상구만 열면 또 이렇게 또 있으니까 또. 뒤로 돌아봐. 아, 그 영화관 좌석 이렇게 도 있다. 아하. 이건 좀 일단은- 형님이 싫어할 만했던 것 같아요. 인정. 팔지산. 네. 아 이거는 넘어갈까? 이거 넘어갑시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극장가가 굉장히 썰렁해졌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영화들은 상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14,000원, 15,000원 내고 볼 거라면 네. 차라리 이 보장된 재미가 있는 영화를 보겠다라는 아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대형 영화에 조금 더 치중되는 치중되는 분위기가 편중되는 이 분위기가 있고 네, 이것도 저것도 그냥 좀 음. 그렇다 싶으면 OTT를 기다리고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로 지금 편성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범죄도시 3 네. 같은 영화가 맞아요. 1000만이 넘는다거나 그래서 속편이 강세였죠. 아, 나는 그게 어떻게 네. 1000만이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내가 OTT로 한번 봤는데 네. 한 중간까지도 못 봤어. 보다가 껐어.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참 별로였어요. 진짜 별로였어. 영화가 아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진짜 뇌가 빈 영화야. 전 아, 너무 내가 재밌게 봤는데. 아 그래? 재밌던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뭐 그런 맥락이 없어. 저는 그 계속 그냥- 극장의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 가득 찬 극장 안에서. 그러니까 그 또- 극장에서 보면 또 볼만해요. 아,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웃으면서 보면 맞아요. 재밌는. 네. 극한 그것도 그럴 수도 직업도 있겠네. 물침대 꽉 찬 돌아가는데 안 영화에서 웃겨요? 물침대 돌아가는 거? 거기까지도 못 본 것 같아. 아하. 거기까지도 못 봐. 아 그런 씬이 있었나? 네. 네. 그 마동석이 물침대 앉아 있는데 불 켜라고 해서 탁 눌렀더니 띠리디리 하는 전석호 배우. 아, 예. 야, 그때 맞아요. 극장 난리 났는데. 막 터지는 거. 하하하 웃고 난리 났죠. 맞아요. 그런 영화는 그 극장에서 봐야 재미가 있는 게 있어. 웃음이 네. 같이 그렇군요. 터지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OTT 서비스에 네. 작품들이 좀 네. 더 주목을 받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OTT의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네. 시리즈들도 이게 곧 곧 공개 예정입니다라고 하면 음. 그 영화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만큼 이제 시리즈도 기다리는 그런 네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들이 조금 바뀐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드라마 같은 이제 지금 이제 시리즈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네. 이 드라마에서 좀 기대하기 힘들었던 장르들이 네.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마스크걸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뭐 SBS, KBS 이런 데서는 기대하기 힘든 작품들이잖아요. 그렇죠. 올인이 있었는데요. 올인 지금 뭐 카지노랑 비교 그렇죠. 하기는 사실 힘들죠. 순한 사실. 맛이죠. 올인. 네. 네, 밥값을 너무 무리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밥값을. 네, 네. 와인값도 해야 될 뻔해요. 이걸로 네. 이렇게 또 휴지로 닦게 되네요. 네. 네. 아, 그렇죠. 그쪽 좀 닦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OTT 사실 뭐 많이는 안 보지만 그래도 뭐 구독은 하고 보고 있어요. 몇 가지를. 근데 형 거의 다 하지 않아요? 네, 거의 다 지금 구독을 하고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약간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뭔가 기대가 있다가 지금 계속 기대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류라는 이야기도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내가 뭔가 아까 지금 파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극장에 영화관에 몰렸던 관객들이 OTT로 몰리니까 이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해서 넷플릭스에서 막 이렇게 막 양산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 네. 에피소드만 자극적으로 이렇게 네. 잘게 해가지고 꼰 다음에 네. 끝까지 보게 만드는. 옛날에 뭐 그냥 케이블 TV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전략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뭔가 그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OTT들도 각자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네. 이번에 웨이브랑 티빙이랑 통합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네. 그것처럼 국내 OTT가 좀 힘을 합쳤으면 좀 좋겠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왓챠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왓챠는 이제 네. 흑자 전환을 했고 했어요. 네, 네. 했는데 이게 좀 인력 감축이라든지 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거라서 아, 사실 약간은 좀 씁쓸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흑자 전환을 했다고 네.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냥 저 왓챠가 이 갖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돈이 될 만한 포지션은 아니기는 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네. 끌어다 와서 왓챠가 어떻게든 계속 버텼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맞아요. 좀 잘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남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뭐 해볼까요? 베스트 3? 네, 이제 네. 한국 영화 베스트 3위부터 네. 베스트 3를 3위부터 1위 순으로 각자 네. 돌아가면서 네네. 네. 그래요. 나시님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네. 저는 국내 영화 중에서 올해 본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네. 잠입니다. 잠. 네. 1위? 3위? 네, 1위. 1위가 3위부터 3위부터 예. 이거 너무 방송을 몰랐네. 네. 3위는 영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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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30일이라는 작품을 강하늘 배우 나왔던 맞아요. 강하늘과 정서민. 정서민 배우 배우. 나왔던 작품이고 네. 영화관에서 그렇게 빵빵 터지면서 웃어본 게 언젠지 모르겠고 어. 아까 그 범죄도시 3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이제 좀 웃었기 때문에 네. 사실 군중 심리에 좀 휩쓸려서 한 2 정도 재밌는데 한 5 정도 웃고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0일 볼 때는 진짜 완전 마음 놓고 빵빵 터지면서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영화관을 나올 때 되게 기분 좋게 나왔던 그 경험을 선물해준 작품 같아서 네네.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30일.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은 뭐 나중에 네. OTT로라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존씨님이 그 뇌 빼놓고 보는 영화 네. 이런 게 좀 별로이신 분들은 좀 네. 아, 근데 좀 그 별로일 수도 있어요. 뇌 빼고 봐도 네.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웃음들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헛웃음? 범더 3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게 쓸데없이 막 아니었어. 때리고 맞아. 과학적이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싫었던 거지. 그런 게 싫은 거지. 그래. 근데 30일 저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예고편 봤는데 졸라 웃기더라고. 그리고 강하늘이 그 코믹 연기를 잘해요. 꽤 잘하더라고요. 많이 잘해요. 많이 잘하고 강하늘 배우가 연기 정말 잘하는 그리고 것 같아요. 동백꽃에서도 엄청 잘했죠. 어스룩한 역할 잘했죠.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쿠팡플레이에서 하는 소년시대 재밌어요. 작품을 보고 있는데 멋있어 재밌어. 임시완 배우가 아하. 코믹 연기를 진짜 잘해요. 아니, 그러니까 개잘해요. 임시완 배우는 연기를 잘하잖아요. 일단. 개잘하지. 근데 코믹 연기가 저는 이제 모든 연기의 어떤 맞아. 끝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코믹 연기도 진짜 거의 잘해요. 이병헌의 후계자 같은 느낌. 저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자 2위는요? 2위는 네. 서울의 봄입니다. 서울의 봄. 빨리 퇴근하고 싶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해야겠네. 서울의 봄. 서울의 봄. 네. 네, 말해 뭐해 서울의 봄.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뭐 3구에서도 다뤘고 네. 제 컨텐츠에서도 다뤘는데 네. 근데 제가 뭐 이따가 이야기할 해외 영화든 국내 영화든 베스트를 꼽았을 때는 네.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볼 때 말고 보고 난 뒤에 얼만큼 내가 곱씹었나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요 서울의 봄도 보고 난 다음에 더 많이 곱씹게 됐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네. 이런 걸 몰랐던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근데 참 이 12.12가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음에도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기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콘텐츠로서 많이 안 다뤄졌던 것 같아요. 뭐 제 5공화국 정도? 네, 네, 그 정도 네. 나왔었는데 음. 사실 뭐 그 남산의 부장들이나 네. 그때 그 사람들 보면 네. 그 11.6. 11.6 탕탕절에 네.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고 뭐 희화화도 되고 맞아요. 막 우리 입에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맞아요. 근데 12.12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서울의 봄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이슈도 많이 되고 맞아요. 오히려 더 상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뭔가
당사자가 살아 있고 죽었고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명히. 것도 네. 네, 있을 테고 음. 사실 이건 뭐 좌우를 막론하고 네. 그 국민한테 총부리를 겨눈 음. 사람의 네. 그 시작점이잖아요. 네. 악의 탄생기 같은 느낌이라서 네. 좀 더 그래서 다들 좀 분노하면서 네. 그리고 열광하면서 음. 그리고 그를 욕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만들어진 거에 대한 환영도 하면서 그렇게들 다들 맞아요. 격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참 좋은 현상이라고 네. 봅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1위는 1위는 아까 말했던 이야기했던 잠. 잠입니다. 잠이고 네. 이거는 너무 신선했어요. 일단 음. 보고 나서 와 한국에서도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가 있구나. 되게 신선했고 그 장편 데뷔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좀 과감한 그런 네. 시도들도 보였고 네. 아까 빌바오님이 뭐 청년 정치 이야기하면서 네.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하려면은 좀 도전도 하고 과감함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딱 그 모습을 이 신인 감독이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신선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곱씹게 될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으니까요. 아직 네.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 이번에 공개가 됐죠. 잠이. 예, 예. 아 그리고 이거 주변에 추천하면은 네. 공포 영화인데 나 무서운 거 못 봐 뭐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초반에 몇 분만 넘기면은 뭐 이렇게 놀래킨다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1도 안 무섭지 않나? 아니 나는 차라리 그냥 뭐 썰고 찌르고 하는 공포 영화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난 좀 이런 오컬트 장르에 좀 취약해서 그게 조금 더 이런 이제 공포 영화라고 해서 봐서 뭐 피 튀기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네. 건 그게 더 섬찟하더라고. 맞아. 근데 아까 나신이 보내주신 글 있잖아요. 아 네. 그걸 보니까 한번 다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둘의 어떤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머리 아프더라고. 그래요. 네, 빌바오님은 네, 저는 3위는 밀수를 밀수. 네, 꼽았는데 좋았지. 밀수 뭐 여러 가지 다 완성도 높지만 네. 저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이 대두가 되는 상업 영화는 아마 저가 보기엔 좀 처음이어가지고 써니는 뭐 리더십보다는 그냥 친구 영화니까 네.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리더십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그 밑에 줄을 쫙 세워가지고 네. 두광이가 밑에 애들 세우듯이 그렇죠. 그런 식의 리더십이 많이 서열이 보여지는데 딱 정리가 되죠. 서열이 있죠. 근데 그 리더가 빛이 나면 좋은 조직이 되고 뭐 아님 말고 이런 식인데 네. 여기 밀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은 약간 과두정이죠. 이렇게 리더가 여러 명이지만 그 둘이 이제 협업해 가면서 네. 원하는 바를 획득해내는 과정을 보여준 것 같고 그걸 그냥 메시지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액션으로도 이걸 좀 녹여서 그 바닷속 씬의 마지막 그렇죠. 네. 보면은 이제 남성들하고 여성들하고 싸우는 건데 그렇죠. 남성들은 그냥 힘만 내세워가지고 막 협동 안 하고 이러다가 맞아, 다 맞아. 죽는데 여성들은 이제 그 어떤 기술과 유연성 그리고 협동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액션으로도 메시지를 담을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깨닫게 되는 영화였어서 좋았던 영화 아닐까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2위는 저 서울에 보면 했는데 그 존씨님이 제 얘기 안 듣고 끊어서 잠깐 더 하시자면 네. 그러니까 네. 그 뭐랄까 그러니까 전두환 개새끼 하고 끝나면 안 되는 영화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회가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회처럼 사조직인데 네. 그 자기 속한 원래 조직을 들어먹고 성공하면 원래 조직에 있는 자원을 내가 다 빨아먹어도 된다. 라는 식의 잘못된 성공된 모델이 한국 사회에 좀 심어진 거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수많은 한화애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 그치. 돌이켜보면 그걸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업로드되는 어디영점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업로드 예, 그때 오늘은 그냥 웃고 떠드는 그런 거고요. 내일이 진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네. 뽑고 싶은데 영화 물론 좋지만 제 방송에서 1등 조회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최고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 뭐, 또 이 조합으로 만들었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또 진행이 워낙 좋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도 해보고 여튼 안 들으신 분 있으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의문이 조금 생기는 게 네. 네. 빌바오님이 올해 영화 베스트로 네.
이 리바운드를 안 꼽은 게 그러니까. 조금 나는 리바운드요? 의아한데요. 리바운드는 이제 3구 베스트 에피소드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나? 아, 내 방송을 너무했나요? 빼놓겠다? 네네네 그건 아니고 아. 리바운드 이제 그 기믹이죠. 뭐 부산 사람 기믹 남의 이런 집에서 거죠. 쌀 순 없다. 아, 쓰레기다. 아하. 리바운드는. 저는 남의 집에서 잘 쌉니다. 네, 잘 사는데 기회가 있으면 해야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너무 애정하지만 네. 더 좋은 영화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워낙 제가 뭐 부산 관련 사랑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색팔색하는 걸 제가 되게 재밌어해서 즐기는구나. 즐기는 것뿐이지 뭐 리바운드 좋은 영화지만 더 좋은 영화 많죠. 네. 리바운드보다. 그래요. 일단 3위에는 안 들어간다. 음. 한 4위 4위 정도는 들어갈까요 그러면? 4위까지 하면 또 넣어야지. 아. 그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님은 어떻게 되시죠? 네, 저도 네. 국내 영화 베스트 네. 3를 꼽아보겠습니다. 저는 3위는 네. 거미집입니다. 거미집. 거미집 좋죠. 네. 김지훈 감독의 김지훈 감독님의 거미집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기 누구였지? 한여 김기영 감독에 네. 대한 이야기잖아요. 김기영 감독에 대한 어떤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 헌사라고 해야 되나? 맞죠? 네. 맞죠? 이런 영화인데 기생충이 이제 개봉했을 때가 아마 한국 영화 100주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무관 이제 역사 동안 우리나라 영화도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해왔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꼽을 만한 감독들이 뭐 지금이야 박찬욱 감독, 네. 뭐 봉준호 감독 이렇게 성과로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 김기영 감독 같은 경우는 거장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기 누구냐 마틴 스콜세지라든지 이런 감독들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감독이 그 당시에도 주목받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런 작품을 통해서 한번 다시 우리 영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볼 수도 있고 그냥 영화 자체로도 굉장히 재밌어요. 맞아요. 저는 뭐 송강호 연기 뭐 이제 맨날 똑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네. 사실 송강호 연기 굉장히 좋았고 맞아요. 그 안에 나왔던 이제 모든 조연들의 연기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되게 이 컬트적인 느낌과 굉장히 블랙 코미디 그러니까 소동극 네, 소동극의 네. 어떤 블랙 코미디가 담겨 있어서 김지훈 감독이 참 그동안 뭐 예전에 반치강 뭐 이런 것들 조용한 가족 이런 어떤 코미디의 어떤 계보를 쭉 가져왔던 거를 요번에 한번 다시 다리를 이어줌으로써 네. 뭔가 조금 다시 이제 기대해 볼 만한 네. 주목을 할 만한 또 작품으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거미집 뭐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꼭 네. 한번 저는 아직 안 봤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거미집 안에서 촬영되는 거미집이라는 영화 네.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요. 완성본? 네. 진짜 궁금해요. 네. 보고 싶어요. 마지막에 막 나오긴 하는데 네.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혹시 전여빈 배우는 어땠어요? 전여빈 배우 굉장히 좋았어요. 좋으셨구나. 그렇죠. 저는 이번에 여우조연상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좋기는 했는데 저 정도로 좋았나 싶어서. 상을 받을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하긴 근데 그런 걸 치면 사실 정수정 배우나 분량이나 뭐 활약도나 비슷한데 그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러네. 크리스탈이 연기 되게 잘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오히려 여기 잘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막 기대 안 했던 배우들도 연기도 너무 잘해버리니까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위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꼽으셨는데 서울의 봄을 2위로 꼽았습니다. 서울의 봄이 주로 2위네요. 그죠? 잠이 2위구나. 저도 2위. 네, 저도 2위. 네, 서울의 봄이 뭐 이미 아까 앞에들 많이 네네.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작품이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아마 곧 1000만 뚫을 것 같은데 쭉쭉 올라와서 명량의 스코어까지 뚫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1위는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꼽았습니다. 네. 그렇죠. 저랑 2위 1위 똑같네요. 그렇네요. 네. 어쩐지.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유가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것도 똑같이 이 블랙 코미디의 어떤 느낌도 있었고 맞아요. 저 최근에 한번 다시 봤는데 네. 그 어떤 그 천민자본주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많은 문제점들에 되게 저는 핵심이 되는 문제가 이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신랄한 뭐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좀 대중적이고 상업 영화로 풀어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곱씹어 보기에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좋았고 이 엄태화 배우 아니 엄태화 이 감독님의 네. 어떤 등장도 저는 참 반길만하다. 맞아요. 그 아까 다른 저기 잠 감독님도 네. 잠 감독님이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새로운 이제 영화 감독님의 우리나라 한국 감독님의 탄생이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위로 꼽았습니다. 네. 네. 조신님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뭐 3위는 밀수. 넘어갈까요 이제? 네. 3위 밀수고요. 네. 알겠습니다. 2위는 잠입니다. 아니 형 밀수 보고 욕 뒤지게 하더니 3위로 1위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컨유가 그러면은 3명한테서 1등이네. 네. 그러네. 네네네. 자, 저는 순위권에 서울의 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의 봄을 보지 않았습니다. 안 봤어요. 그렇구나. 안 보고 방송했어. 서울의 봄을 안 보고 방송했습니다. 와 헌정 네. 방송을 하시다. 제가- 자빨영화라서 안 보신 아니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부 제가 원래 천만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서울의 봄 딱 보니까 천만 깔아야. 각이야. 각이야. 그래서 천만 영화를 안 봅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일부 본다. 제가 시작할 때 제 소개를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존 씨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올해 좀 연애하느냐고 바빴어요. 네, 바쁜 바람에 한국 영화를 딱 사랑인가요? 요거 3개만 봤어요. 네. 네. 잠, 콘크리트 유토피아, 심지어 밀스는 OTT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1, 2, 3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 본 것 중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뭐 거미집이라든가 당연히 서울의 봄 이런 것도 제가 꼭 시간 내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까 파이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상업 영화의 전형이라고 봐요. 네, 상업 영화가 가져야 할 미덕을 골고루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한국 영화라고 보고 대신 뭐 이제 뭐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죠. 뭐 중간중간 사실 편집이 제일 아쉬웠거든요. 네, 편집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이제 이렇게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걸 구성적으로 재미를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는 약간 좀 너무 투박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 대신 이제 뭔가 이 무리의 어떤 군중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준 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올해 1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그 다른 영화들도 사실 많이 보고 비교군이 많았으면 조금 더 공정한 이 심사가 저 혼자한테서 네네. 일어났을 것 같은데 영화를 사실 많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진짜 저도 진짜 생각해 보니까 베스트 3 꼽으라 그래가지고 뭘 꼽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3개밖에 안 본 거예요. 한국 영화. 그 지금 본 거 3개 중에 본거 3개. 네, 그래도 알짜만 보셨네. 네. 잘 골라보셨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뭐 연애가 사실 영화 네. 보는 거랑 비슷하죠. 연애하면 영화가 그럼요. 재미가 예, 없어요. 네. 영화관을 보나? 네, 맞아요. 영화관에서 딴짓거리 하지. 그렇죠. 뭐 틀어놓긴 하죠. 네. 영화관에 가나 DVD방까지.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해외 영화로 넘어가죠. 네, 해외 영화 베스트 저기를 해야 돼. 네네네. 목패 형이 네. 본인의 어떤 네네. 저걸 파이님이 남겨놨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네. 목패 형의 베스트 3 한국 영화 베스트 3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3위는 밀수고요. 네. 물은 부드럽지만 무엇보다 강하다. 여성 영화 만드는 법을 마초 감독이 보여줌이라고 적어놓으셨네요. 네. 형이 이렇게 보니까 형이 사연 써놓은 것 같네. 그러니까. 네. 2위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네. 우리가 콘크리트로 쌓은 유토피아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노콘으로 가자. 뭐지? 그러니까 콘크리트 없는 세상으로 가자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노콘 유콘. 물론
이런 세상이 되게 줄임말 쓰지 말자고. 저기 네. 노콘 좋아. 네네. 자, 1위는 아, 서울의 저도, 봄입니다. 저도. 네. 실패하면 홀복, 성공하면 디올 아닙니까? 처단하지 않는 또 전두광은 풍자를 다시 또 돌아온다. 넣으셨네. 네. 알겠습니다. 시네타운 3구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인틴과 관련한 추억, 일상의 에피소드, 영화 감상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애나 잣잣에 관한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저 패스밴더가 해결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cineton 숫자 39 @gmail.com입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해외 영화로 가시죠. 네. 가시죠. 해외 영화 나이트 시네마님 말씀. 아 저요? 네. 저는 3위는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입니다. 오, 네. 가오게. 로켓의 그 서사 너무 좋지. 질질 짰죠. 좋았어. 네네. 너무 울면서 나왔고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심파예요. 음, 그것도 그쵸. 이제 심파로 풀어낸 건데 네. 이런 아까 뭐 마블이 몰락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석 같은 그런 맞아요.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대형 영화에서 한국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심파씬에서 나를 울리다니 너무 의미 있었던 작품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시리즈에 어떻게 보면은 저기 이름 뭐냐 저기 그 감독 이름 갑자기 제임스 건. 제임스 제임스 건, 건의 네. 그 가오갤 마지막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 네. DC로 DC로 가기 넘어갔죠. 때문에. 네. 네. 그래도 마무리 잘 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네. 그 사실은 이제 단독 시리즈들이 네. 그렇지. 그러니까 단독 시리즈들의 퀄리티가 계속 좋았던 마블 작품이 몇 없어요. 맞아요. 뭐 맞아요. 캡틴 아메리카 정도일 거예요. 아마 캡틴 아메리카도 1은 별로였는데 오히려 11호가 11호나 뭐 그 윈터 솔저가 괜찮았던 네. 거였고. 윈터 솔저가 진짜 좋았죠. 네. 앤트맨 같은 거 봐요. 그러니까 앤트맨 완전 폭망했잖아. 왜 앤트맨 원은 재밌는데? 그러니까 오는 1은 재밌죠. 어. 1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가오갤은 1, 2, 3가 약간 고루고루 다 재밌어요. 네. 다 재밌어요. 재밌어서 약간 키치적인 매력이 있죠. 맞아요. 진짜 키치한 느낌이 있죠. 네. 그렇죠. 키치 클럽의 그렇지. 매봉역의 새바람 키즈클럽. 네. 그리고 코지마 코지마 의자. 네. 아, 그리고요. 네. 네. 네, 그리고 2위는 네. 제가 올해 극장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입니다. 극장에서 가장 많이 본 극장에서 3번 봤고요. 오. 슬램덩크입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오, 얘가- 모창 잘하시는데. 꿈이 멈네. 2번 잤는데. 너의 모습이 좋아. 아, 때론 바보 같은 알겠습니다. 모습도 알겠어요. 뒤로 돌아. 네. 그래서 슬램덩크 너무 재밌게 봤고. 백코트라는 뭐가 얘기죠.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백코트라는 얘기였어요. 맞아요. 네. 일단 저는 그 오프닝 씬에서 왜 각 아, 캐릭터들이 스케치가 스케치 되면서 되면서 걸어 나오는.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하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전 울고 있었어요. 아, 그래? 온몸이 막 떨리면서 막 발을 떨리면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농구 좀 하셨습니까? 아유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슬램덩크라는 그 만화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애장판을 다 이제 소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좋아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이제 송태섭 서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간 것도 뭐 누구는 뭐 흐름을 끊었다 뭐 지루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뭐 그것도 나름대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작에서 한번 전율 했는데 엔딩 경기 끝나는 그 엔딩에서 그 무금 연출 나오잖아요. 그때 또 막 부르르 떨면서 좀 자꾸 몸을 부르르 떨게 되는데 코미디처럼. 그렇죠. 코지마 막 이제 앉은 것처럼 부르르 떨면서 막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작품으로서 냉정하게 이 완성도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뭐 네. 어떻게 평가가 갈릴지 모르겠지만 네. 뭐 어쨌든 내가 뽑는 베스트니까 내가 느끼기로는 뭐 2위에 랭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슬램덩크 3번 봤으면 네. 그
그러면 3번 이상 본 영화는 없는 거야? 올해는 다른 건? 없어요. 아 슬램덩크가 최고. 근데 네. 극장에서 네. 3번은 쉽지 않아. 쉽지 않죠. 그건 쉽지 맞죠. 않죠, 네. 진짜. 처음에 원어로 보고 네. 그다음에 더빙으로 보고 다시 원어로 봤습니다. 언어? 네, 그 일본어로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자막으로 자막. 보고. 그죠. 자막으로 보고, 더빙으로 오케이, 보고 오케이. 자막으로 보고. 네네네. 그렇게. 1위는요? 1위는 뭐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괴물입니다. 아, 네, 네. 1위가 괴물이고 네. 아까 제가 기준이 네.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생각이 나느냐. 그렇죠. 그 여운이 기준이라고 남느냐. 했는데 이 괴물을 보고 난 뒤로 매일 제 취침송은 이제 아쿠아입니다. 아.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나오는 그 네네. 피아노 곡이죠. 네네. 항상 그거 보면서 잠들고 제가 회사에서도 점심 먹고 낮잠을 잘 때도 네. 항상 그 곡을 들으면서 자면은 그 엔딩에서 아이고 너무 스포일러라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엔딩 장면이 떠오르면서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네. 상영 횟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네. 아직도 극장에 걸려 있으니까 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괴물 너무 좋은 작품이죠. 너무 좋은 작품이죠. 저희도 진짜. 방송 때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 네네. 저는 또 저기 나이트 시네마님이 원래 이 토론회를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하셨는데 안 너무 좋으셨는지 하신다고 괴물은 해가지고 토론회를 했어. 네. 음. 그래서 저도 참여를 네. 꼭 하고 싶어갖고 하셨더라고요. 네. 네네. 참여를 해서 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3구 방송 올라온 거 들어보니까 네. 그때 나눴던 내용을 정말 잘 음.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네. 아. 새로운 이야기로 짜집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쟁이야. 그렇죠. 여기저기서 리페터링을 잘해서 맞아요. 그 시사 방송들 그쵸. 보면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똑같은 얘기 조금씩 계속 하거든요. 네. 사실 핵심은 똑같은데 그거를 네네. 다른 포장지로 되게 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방송 두 군데서. 아니 근데 내가 그 토론회를 하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마이크 처음 된 게 나이트 시네마님 방송이었어요. 사실은. 사실 네. 아까 저기서 이제 데뷔했다라고 진짜 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한 거는 어디용점이었지만 좀 뭐 성을 나도 버리는- 그렇지. 그거. 그렇게 따지면 나도 그렇지. 그렇죠. 네. 동굴 목소리를 처음 들으셨죠. 맞아요. 두 분 다 뭐 첫 경험을 제 방송에서 아 하셨나요? 그러네요. 그러네. 네. 흥건해지고 가셨네요. 너무 빨리 토해버렸어요. 떼주셨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로 때렸죠. 그래요. 아, 네. 네. 빌바오는 여기 써놨네. 그럼 넘어가도 될까? 아니 뭐 빌바오는 네. 3위는 아바타. 아바타 3인 거지? 네, 아바타 아바타 3인 거지. 1위가 아니고. 이제 마이크 좀 꺼봐요. 네, 빌바오님. 아바타는 일단은 일단 아바타 그 투. 아바타 2. 음. 일단은 그 체험의 영역으로 음. 완벽하게 영화를 옮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치. 동감합니다. 저는 이 카메라 감독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 영화의 미래를 또 일단 제시를 하셨고 또 하나 지구의 미래까지 스스로 제시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영화 좀 잘 만드는 분들은 사실 잘 만드는 거 얼마나 껌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제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거장들이. 근데 카메라 아저씨도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전 지구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영화를 제가 2번 봤는데 2번째 보고 나면서 약간 그 종교 지도자가 네. 그 신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큰 살파하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듯한 그런 이런 느낌이 느낌을 있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너와 나는 다 연결되어 있고 지구와 자연도 연결되어 있고 인간과 자연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영화관이라는 어떤 예배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한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룩해졌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근데 아바타가 영화는 너무 좋았는데 네. 그 어디 영점에서 녹음 이슈가 있지 않았어요? 녹음 음질 이슈가 있어가지고 못 들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서 예, 예. 네. 못 들을 정도였나 보네요. 네. 그 뒤로 듣기 힘들었다. 계속 본인들이 언급을 했어요. 네.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네. 음질이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네. 좀 맞아. 맞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하여튼 그 아바타 2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많아서 맞아요. 좋았던 네. 것 같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작품들은 항상 그렇게 뭔가 하나의 분기점을 이렇게 마련하는 예,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아바타 1도 사실 어떤 3D 영화의 분기점이 됐고 네네. 이제는 그렇죠. 아바타 2도 이제는 또 네, 다른 또 뭔가, 분기점이 네. 되지 않았나? 그럼 원보다 2가 더 좋으셨어요? 저는 2가 난 것 같아요. 저도 2가 나은 것 같아요. 저도 2가 난 것 같아요. 저도. 네네. 근데 왜냐면 2 나왔을 때 스토리는 뭐 볼 거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2가 스토리도 훨씬 그쵸. 나왔거든요. 네, 원이랑 분명히 다릅니다. 네. 재밌었는데? 저 아바타가 지금 계속 계획 중인 거죠. 맞아요. 못 가는. 촬영하고 있는 거죠. 3가 뭐 3는 촬영 이미 걸로 알고 촬영 있는데. 끝난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또 그게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궁금해요. 아마 포스트 프로덕션이 굉장히 길 거예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촬영한 것보다 그 이후의 그쵸. 과정들이 훨씬 아무래도 많아서 CG가 많이 들어가기 CG만.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더 긴 걸로 알고 있고 네. 아마 저는 그 매년 크리스마스 기간마다 이렇게 개봉할 걸로 네.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하고 아마 내년에 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 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표정이라든가 세밀한 그 네. 근육의 움직임이나 털이라든가 머리 이런 털 네.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봤다면 2에서는 무조건 이제 물이죠. 물의 질감. 그렇죠. 아. 물의 질감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네. 있는 거. 물 많은 게 좋죠. 또 제가 또 해양 도시 부산에서 왔다 보니까 아하. 또 워낙 또 아, 친근감 네네. 있고. 아. 예. 네, 2위는요? 아 근데 제가 네. 1위부터 해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1위가 아바타. 아, 1위가 아바타예요? 아, 1위가 아바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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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위는요? 2위는 오펜하이머. 아, 와,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네, 네. 오펜하이머. 사실 네. 저는 미국을 로다지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친미주의자라서 그런지 미국 이야기가 좀 좋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 네. 핵이 사실 지구의 스위치 아니겠습니까? 핵이 그렇죠. 켜지면 지구가 이제 끝나는 건데 네. 생각보다 우리는 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성에 대해서. 없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핵하면 북한 떠오르고 김정은 떠오르고 또 김정은 조롱하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 약간 인터넷 밈의 사고 방식을 좀 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갖고 네. 저도 뭐 물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펜하이머를 보니까 핵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더군다나 핵이 사실은 저희는 뭐 반나절이면 핵 있는 거리에 있는 갈 수 있는 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국이 다 그렇죠. 뭐 왜 사실. 그러니까. 네. 근데 핵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깊은 생각이 별로 없지 않나. 그래 들면서 뭐 오펜하이머 자체가 주는 어떤 아무리 사람이 멀쩡하게 있어도 주변에서 병신 만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겠지만 네. 이건 한국인 특정으로 다른 메시지를 또 추출해낼 수 있지 않나.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핵의 중요성. 아, 핵의 같은 거. 중요성. 핵과 그렇죠. 우리 안보 뭐 이런 거.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이거 우리나라 거대한 힘이잖아요. 이 네. 핵이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필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네. 어, 지난 몇십 년 동안도 계속 뭐 북한의 비핵화 이야기가 아, 계속 네, 대두가 그렇죠, 되고 그랬었던 근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정보가 많이 없다라는 많이 없죠. 느낌. 이 이야기 듣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맞아요. 원전 완전 안전이죠. 아, 네, 그렇죠. 네. 그 자, 얘기 또 1위는요? 하실 것 같은데. 클리어. 네, 저는 이제 3위로 바빌론. 아 3위로 네, 바빌론. 1위가 아니라 3위로 바빌론. 네, 바빌론. 네. 저는 바빌론 너무 좋은 영화죠. 네, 바빌론 그 뭔가 그 난잡스러우면서도 메시지가 묵직한 이런 네. 느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영화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야를 또 트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았고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인상적인 장면도 많았는데 뭐 그렇죠. 코끼리를 똥 싸는 거? 그렇죠. 아마 또 싸야죠. 그래서 코끼리도 좋았고 네. 그다음에 그 브래드 피트랑 평론가랑 대화하는 거 있어요. 마지막에 네, 너는 사실 뭐 영화 뒤에 숨어 있는 바퀴벌레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근데 그 평론가가 나 바퀴벌레 맞다. 내 바퀴벌레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막 충격을 주고받고 네. 이런 것들이 항상 좀 기억에 나면서 저도 사실 영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영화 앞에서 좀 더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나도 모르게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네. 평가를 하는 거를 사실 맨날 하는데 네. 그걸 좀 자제해야겠다 하면 생각을 한 번 더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빌바오님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게 빌바오님은 그 평은 하시되 별점을 안 주세요. 내 별점은 예전부터 준 적이 별로. 그러니까요. 그 마인드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네. 만드는 사람이 훨씬 더 고생하고 고민 많이 할 텐데. 그렇죠. 저는 사실 이용해 먹는 사람의 한 명일 뿐인 건데 그걸 보면서 많이 느끼고 해서 이동진 저격하는 거야? 동진이 형이 이제 그만하셔야 돼. 네, 좋아합니다. 네. 네, 네. 그래요. 뭐 그렇죠. 아무튼 그 영화 관련해서 영화 산업적인 얘기도 네. 하고 네. 너무 재밌는 맞아요. 흥미로운 어떤 장면이든 뭐 이야기거리든 많이 풍부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봉 타이밍이 되게 기가 막혔던 게 영화에서 다루는 게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가는 네, 시기인데 그렇죠. 그 개봉 타이밍도 지금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고 있는 타이밍에 그렇죠. 맞아요. 딱 그 그 시기랑 시점에. 맞물리면서 생각할 거리를 진짜 많이 던져줬던 맞아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영화 감독들이 최근에 많이 다루고 있는 뭐
바빌론 편에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 잊혀져가는 시네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네. 그 시네마라는 게 어떤 영화가 사신다는 게 아니라 극장 문화를 말하는 그렇죠. 건데 맞아요. 이제 그 극장 문화가 이제는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 극장을 사랑하는 많은 감독님들이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안간힘 같은 걸 마지막 끈을 이렇게 계속 놓지 못하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네. 참 우리가 영화를 사랑하기도 하고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영화가 하나의 우리가 친해지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작업도 걸고. 네 그렇죠. 네. 네,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약간 이게 아, 하나의 너무 좀, 네, 네. 가장 정석이지 가장, 않습니까? 예. 예. 가장 쉬운 어떤 그렇죠. 방식이죠. 그리고 팝콘 통이 만들어낸 커플이 아하, 그렇죠. 몇십만 명은 될 거예요. 손이 들어가. 같이 우리 손을 집 가서 넷플릭스 볼래? 이런 거지. 아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 영화 자체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부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럼요. 바빌론 자체가 그래서 네. 네 그런 역할을 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이님 해외 영화 베스트 3를 꼽아본다면? 네, 저는 해외 영화 베스트 3. 네. 저는 3위로 어파이어를 꼽았습니다. 와, 뭐야, 처음 들어본데. 페철드 감독의 감독의 어파이어. 네. 저는 몰랐어요. 이 페철드 감독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는데 사실 나신님 방에서 맞아요. 소개를 맞아요. 듣고 제가 이제 찾아보고 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좀 봤단 말이죠. 왜냐면 그렇게 쉬운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대중적인 화법으로 풀어내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되게 다층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어떤 남녀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 독일의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대입을 해서 보는 방식들. 그러니까 제가 뭐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이렇게 해석할 때도 되게 다층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해석들이 가능한 영화인 것 같아서 조금 혼자 막 간식 먹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뜯어 먹어보고 이렇게도 돼보고 저렇게도 돼보고 하는 식의 어떤 재미가 있었던 영화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새로운 되게 어떤 거장을 알게 된 기쁨도 있었던 거와 더불어 네. 또 영화에서 주는 어떤 감동이나 뭐 그런 재미들이 너무 좋았어서 어파이어를 네. 3위로 꼽았습니다. 네. 2위는요? 2위는 저는 괴물입니다. 괴물. 네. 괴물이 지금 시대에 딱 너무나도 필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우리가 정보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다양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정보를 이렇게 수집해서 그거를 하나의 이렇게 진실로 만들기가 굉장히 네. 힘들어졌잖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취사 선택해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수집한 다음에 나열하고 네. 이게 진실이라고 믿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니면 네. 남이 선택해준 그 진실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게 내 것이냐 네. 그렇게 살아간다든지 하는 식의 사회가 되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좀 그런 시대에 조금 우리가 한 번씩 다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잣대를 재단하는 들이대고 건, 판단을 하거나 네. 그런 것들이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좋았던 영화고 뭐 그런 메시지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네. 그냥 영화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놀라웠고 네. 여러 가지 연출들 그리고 그 마음에 이렇게 찡하게 남았던 것들이 굉장히 컸던 영화라서 네. 괴물을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1위는 저는 애프터선 네. 꼽았습니다. 애프터선, 네. 네. 애프터선이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사실 제가 그 상반기 베스트로 꼽았고 네. 아마 그래도 이걸 뒤집는 영화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괴물이랑 애프터선이랑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걸 1, 2위를 갖고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프터선이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을 할 때 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엄마 아빠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누구 뭐 누구 음. 뭐 30 몇 살의 어떤 네. 여자였던 사람이 시집을 와가지고 네.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랬던 삶을 네. 그 생각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내가 그 유년기에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지만 성인이 네. 된 이후에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시기꽃도 떠오르면서 네. 되게 이제 이 영화에서 음. 보는 이 화자가 보는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시선들이 네. 저에게 완전 개인적으로 딱 흡수가 돼가지고 음. 저의 뭐 가족들, 저의 형도 그렇고 저의 뭐 어머니, 아버지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만든 그런 영화였어서 네. 정말 어마어마한 울림이 있고 네. 그냥 영화 연출적으로도 너무 놀라웠어서 네. 이 영화를 꼽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애프터선 처음에 보면은 네.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네. 뭐 맹탕 같은 영화예요. 처음에 네. 딱 보면 끝에 한 5분 빼면 그냥 맹탕 이거 대사가 없어요. 이거 뭐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그 5분으로 인해서 네. 이 영화 전체가 뭔가 싹 젖어드는 느낌으로 컬러가 딱 생기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연출이 네. 아 이게 신인 감독이 할 수 있는 능력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진짜 놀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영화로 1위로 애프터선을 뽑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애프터선. 조시님도 네, 네. 베스트 3 해외 영화 베스트 3. 네, 저는 베스트 3. 저의 베스트 3는 네. 3위 네, 바빌론입니다. 아 바빌론. 네. 영화 바빌론은 겹치네요 우리. 네, 겹치죠. 네. 그러면 이제 안 하셔도 되겠네.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영화였어요. 네. 근데 아까 지금 나시님 얘기한 거랑 빌바오님 얘기한 거랑 좀 종합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그 연애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아까 초도에 얘기했듯이 이 연애보다도 영화가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처음으로 같이 본 영화가 바빌론이에요. 좀 센데. 네. 약간 민망하셨겠어요. 그런데 아니 성인이니까 정말 네. 아, 뭐 형님 뭐 산전수전 다 정말 하셨는데 뭐. 예. 둘 다 너무 빠져서 봤고 그 3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영화에 관한 영화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스르르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후반부에 네 몽타주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는 정말 진짜 전율이 돋을 정도로 네 그렇게 봤던 영화고요. 아까 빌바오님이 뭐 내가 뭐라고 영화에 별점을 주냐. 근데 사실 저 생각은 달라요. 저는 이제 영화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상품이잖아요, 영화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당연히 판단할 권리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처럼 뭐 환불을 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영화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혹독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주체가 그러니까 그 대상이 배우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 영화 보면서 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 배우들의 연기를 판단을 하지? 사실 영화를 본다는 건 영화는 감독 예술이라는 그렇죠.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될 수 있어도 배우를 판단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배우들은 얼마나 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닐 빼자에 뭐 사람 웃자 해가지고 사람이 아닌 네 뜻으로 배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한자 세대요. 네. 네, 그 정도로. 아, 옥편 들고 다니시죠. 네, 신문도 이렇게 할자로 많이 네, 읽고. 네. 아무튼 이 배우들의 너무 그 위대함이 느껴진 영화고,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올해 3위로 네 바빌론을 꼽을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빌바오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네 영상적으로도, 네 그리고 메시지적으로도 네 굉장히 가득한 진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위로 뽑은 작품은 많이들 뽑았던 괴물.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말씀하신 것처럼 나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한참 이렇게 여운이 생기는 영화들을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여운이 깊은 영화였다고 봐요. 야. 첫 번째는 과연 대망의 1위는 누구. 애프터선입니다. 아, 애프터선은 제가 사실 질투가 났어요. 네, 거예요? 영화 보고 나서 너무 잘 찍었고 진짜 이런 영화는 내가 만들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이런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고 갖고 이 싶다. 영화는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사실 파이님은 알겠지만 제가 영화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혹평했어요. 별로라고. 영화 별로라고. 어. 보지 말라고. 네, 그 정도로 너무 질투가 나는 작품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이게 뭔가 영화적인 치밀한 구성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파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맹탕이에요. 진짜 술에 물 탄 것처럼 이렇게 좀 잔잔하게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휘감아내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어요. 네, 그걸 진짜 주체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어차피 영화를 끝까지 봐야 되니까, 네, 계속 그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보게 되더라도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가도 계속 보게 되고, 네, 이런 마력이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OTT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도 두 번 보기도 굉장히 힘든 영화예요.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조금 더 버거운 영화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네네. 두 번째 볼 때 조금 더 네네. 아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마력을 갖고 있는 영화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신인 감독이고 제가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이 신인 감독이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 분명히 소포머 징크스가 올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 자전적인 이야기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올해에 나왔던 해외 영화 중에는 최고의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네. 작법의 영화가 또 있었나? 네, 할 정도로. 네. 네. 그쵸.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약간 네. 보이우드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근데 한번 보세요. 네. 네, 이거 왜냐면 뭐라고 네. 뭘 이렇게 같이 견주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영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진짜- 보다가 졸아가지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 아까 그 초반에 물에 물 탄데 네. 그거를 못 넘겼습니다. 그걸 넘겼어야 됐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딸을 가진 아버지인데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주변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딸 있는 아빠가 보면은 뭐 네. 엄청 와닿는 게 있을 거다. 근데 네, 딸 있는 좋았습니다. 아빠보다는 저는 그냥 그 주인공에게 굉장히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이제 그냥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인식을 하는 그 시점이 계속 생각이 났던 그런 영화여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뭐 저도 다른 영화들 재밌게 본 것들도 있는데 아쉽게 뭐 3위까지 못 꼽았지만 에스터로이드 시티 같은 영화는 또 네.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꼽지 못해서 아쉽긴 하네요. 네. 근데 해외 영화는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뭐 더킬러도 괜찮았고요. 더킬러도 좋았고요. 네, 엘리멘탈도 되게 네. 수작이었고. 네. 네. 근데 뭐 국내 영화가 음. 제가 많이 안 봐서 음.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좀 자본이 많이 투입된 영화들이 많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조금 소자본 영화들이 네. 좀 좋았던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맞아요. 너와나라든지 국내 영화 괴인이라든지. 괴인이나 뭐 네네. 비밀의 언덕 뭐 네. 이런 것들은 파이는 아닙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뭔가 있네. 네. 근데 이렇게 아까 저기 너와나 네. 괴인, 비밀의 언덕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네. 호평이 돌고 있고 극장에서 보고 싶어도 네. 상영관이 없어서 못 보는 작품들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뭐 아트시네마나 이런 데 아니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럴 거면은 차라리 OTT에도 빨리 좀 공개를 좀 해줬으면, 그러니까 정액제 OTT가 아니라 뭐 개별 구매라도 네. 빨리 좀 공개를 해줬으면 이럴 거면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결산 방송 전에 이거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세 가지 작품을. 근데 없더라고요. 괴인이랑 비밀의 언덕은 개별 구매로는 올라와 있고요. 저기 또 뭐냐? 너와 나는. 너와나도 올라왔나? 아직 너와나는 아직일 것 같아요. 네, 아직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절해고도 뭐 이런 절해고도 작품도 있고 맞아. 네.
다른 작품들 보고 싶었던 것들이 좀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보고 네. 이게 비교치가 많이 생겨야 저도 조금 더 그렇죠. 제 이 순위에 네. 조금 더 확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목표형 거 아, 해줘야죠. 네. 네, 패스밴더님 3위 엘리멘탈 꼽아주셨어요. 네. 최고의 원소는 사랑이다라는 뻔한 결론. 제 5 원소 때도 당했지만 제 4, 5 원소에는 좀 더 기분 좋게 당함. 네. 그리고 2위는 플래시를 꼽아주셨네요. 네. 망한 DC의 유일한 생존자인데 주연 배우가 자폭해버리네라고. 네. 네. 1위는 네가 읽어줄래? 네. 여기 1위 음. 유리창을 뭐야? 통해 아니 뭔지 영화 몰라요. 제목을 말해. 괴물. 괴물. 네. 1위 괴물. 네. 유리창을 통해 창밖의 괴물을 찾고 있는데 유리가 거울로 변하네. 뭐 시적이네요. 시를 쓰셨네요. 네. 현재평까지 쓰셨네요. 무슨 말인지는 잘 잘, 와닿지 네. 않는 것 같습니다. 패스밴더 같지가 않네. 그러게. 알겠습니다. 맨날 꼬치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2023년 네, 영화 결산 한번 해봤습니다. 참 이런 것도 해보네요. 우리가 네, 방송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라고. 네. 네. 다른 방송은 뭐 결산 이런 방송 따로 안 하시나요? 네. 저는 여기서 베스트를 했으니까 네. 제 방송을 워스트를 워스트를 한번 재밌다. 한번 재밌겠다. 해볼까. 재밌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빌버님은 범죄 도시를 넣어주길 바래. 저 범죄도시는 저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 아 베스트는 안 들어가도 네. 저는 뭐 범죄도시 워스트 넣고 이런 시각을 또 제가 또 비판하기 때문에. 아, 그래? 아, 별점을 준다는 걸 비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그러니까 거죠? 저는 네. 그 대중적인 영화라고 막 무시하고 이런 시선을 상당히 또. 저도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음. 대중적인 영화는 맞는 저는 것 같은데? 좋아해요. 아, 오히려. 그래요? 네. 근데 아니 동진이 오히려- 형 계속 디스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뭐 그렇긴 하더라고요. 조금 예.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원투의 시리즈의 그 묻어가는. 네, 묻어가려고 묻어가는 쉽게 영화로 가는 만든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니란. 아 나도 범죄 도시 1 되게 재밌게 봤어. 원 너무 재밌죠. 원 너무 재밌게 봤고 네. 2도 그럭저럭 봤어. 네. 근데 3는 좀 소리 너무 너무 급이 성의 없이 만든 급이 너무 느낌이. 떨어지죠. 그거는 네.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 그런 방송 계획은 뭐 내년에. 올해 내년에요. 저는 이제 항상 그 뭐 그냥 뭐 장난으로 뭐 빌버 유니버스라고 출연자를 계속 늘릴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네. 꾸준히 또 내년 1월 달에도 새로 출연하시는 분이 또 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와. 조금씩 늘려가면서. 혹시 뭐 어디서 헌팅을 하시나요? 네. 그렇죠. 지금 근데 다 카톡으로 남자들이야. 전화. 근데 다 남자들이야. 뭐 상고는 뭐 할 말이 없죠. 그렇네요. 네. 아무래도 다 없죠. 고추들이네요. 네네네. 네 여성 출연자분들도 아마 또 늘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네네. 근데 예고를 해보겠습니다. 나인틴도 다 남자들이었어. 그렇죠. 뭐 그래도 뭐 아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있어야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맞아.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끼리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섞여 있을 때 더 그 상황에서도 말 편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또 그렇지. 없는 것 같기도 해. 사실 여기에 여자분 계셨으면 뭐 뒤돌아봐 이런 거 못하죠. 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코코코 거지마 마 의자 싹 할수 가는 기죠. 있었겠죠. 네. 네. 그- 바디 프렌드 옆에서 외쳐보는 코지마.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뭐 네. 그냥 이제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좀 하던 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된 것 같아. 맞아. 새로운 게스트들과 아, 합을 네. 계속 맞춰보는. 맞춰보면. 그렇죠. 자 그분들 밥값을 대기 위해서 또 주식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SM 주식이 오르기를 또 같이 기원해 주시면 더 많은 게스트와 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헌팅을 클럽에서 해보세요. 어디서? 키치 클럽이라고. 도곡동에서 해봐라. 네,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님은 여기 헌팅 되나요, 사장님? 알아서 해야지. 합석하셔야죠. 알아서. 아 맞다. 저녁에 오면은 패스밴더님한테. 웨이터. 그 아, 쪽지 웨이터. 전해주나요? 입구에서 목표를 찾으세요. 어. 좋네요. 나이트 시네마님은 저요. 내년에 포부가
네네 버브 방송적으로는 네. 일단 4월 총선부터 일단 아니. 아니군요. 네. 방송적으로 한 가지 꿈이 있다면은 이렇게 친분 있는 채널 말고 네. 정말 일면식 없는 채널에 아, 게스트를 한번 나가보는 게 아, 제 음. 꿈입니다. 아, 하고 일면식 목표입니다. 없는 채널. 어. 근데 뭐 그거를 제가 뭐 명함을 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제 거를 보고 좀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고 네. 아니면 이렇게 듣다가 이 채널 좀 괜찮은데 싶으면은 뭐 먼저 연락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그렇게 해보는 게 꿈입니다. 다른 채널 나가보는 게 그렇죠 게스트로 오, 게스트로 나가보는 게 꿈입니다. 좋네요. 네.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희 그 제 방송 청취자분들은 네.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어화동화 해주세요. 음. 잘한다 해주세요. 아니, 저는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죠. 근데 이제 다른 나를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쵸 먹힐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뭐 음. 스스로를 네, 좀 네. 증명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아, 뭐 와이프가 교육관을 하는 대로 열심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뒷바라지. 결제 장작을 열심히 가져오는 거요. 그 장작이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게 뭐 그 중에 하나고 회사적으로도 이제 다른 회사로 치면 제가 차장에 이제 올라가는 적이 되거든요. 다른 회사로 치면은 그래서 사장님.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키즈클럽 열심히 해야지. 이사님, 네. 아니 사장님, 이사님. 아 예. 네. 저희도 음. 저희도 일단은 꾸준히 좀 해보고 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방송도 그렇고 키즈클럽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좀 연관을 지어보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리고 좀 네. 내년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네. 그렇게 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관을 좀 우와. 지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뭔가 기회가 되면 네. 여기서 이렇게 공개 방송 네, 그렇죠. 공개 방송 같이 것도 한번 네, 생각을 오픈 해볼 수 스튜디오 있을 것 같은 거 같고, 해서 예. 재밌겠다. 그때 이제 뭐 나씨님이나 빌바오님 아. 뭐 초청해서 같이 예, 게스트로 좋을 것 같은데. 와야죠. 네. 네. 또 공간이 딱 그 공개 방송할 수 있는 맞습니다. 느낌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직선 구조라. 조명도 네, 좋고. 나와요. 예.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해볼 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공간이라는 어떤 옵션이 하나 생겼으니까 좀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뭐 방송하면서 든 생각인데 뭐 안마 의자를 한번 팔아볼까. 좋죠. 안마 의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광고주 여러분 연락 주세요. 그래요. 네, 오늘 뭐 2023년 영화 결산 우리가 이렇게 네 명이서 조촐하게 한번 진짜. 해봤고요. 저희 3구 방송은 네 올해 이 방송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오늘은 종무식 하는 걸로 하고 네, 정우식, 네, 네. 심하이. 네. 청취자 여러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네. 네.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네. 이 방송은 크리스마스 날 올라가겠네요. 그러네.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메리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네. 다음은 네. 다음 영화 잠깐만 결정을 다음 결정 안 했잖아. 영화가 뭐 근데 요즘 영화 볼 게 없어. 노량을 해야 되나? 노량? 노량 봐야죠. 아, 그래? 빨강. 죄송. 아 형이 나 안 좋아해. 내가 천만 영화를 안 좋아한다고. 노량은 천만 갈까요? 천만각 이런 걸 별로. 노량은 천만 가까지 아니고 아니, 제가 아침에 근데- 봤는데 그렇게 대박은 안 손익분기가 720이에요. 아, 그래? 근데 천만은 안 갈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하지 않을까? 네. 노량 하시죠. 아니 근데 사실 명량이었나? 네. 명량? 한산. 명량 그다음에 한산? 한산. 두 개 다 안 봤어. 아예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차장님 적당히 좀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화는 우리 뭐 노량 네. 한번 해보죠. 누구 나와? 김윤석 배우가 김윤석? 이순신 역할로 이순신 얘기. 네. 설마 이순신 얘기인 거 모르셨던 거 아니죠? 이순신 얘기 명량도 이순신 얘기 아니었어? 맞아요. 3부작이에요. 삼부작이에요. 이순신 네. 삼부작.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 2주 뒤 2주 정도 뒤에 네, 방송 업로드 영화 되는 걸로. 노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들어주셔서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이트 네. 시네마님, 빌바오님. 네. 마지막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방송. 올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방송. 심하게 시키지 마시고요. 네, 뒤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새해에 네. 새로운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지금까지 고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건강하세요.